네, 오늘은 선거법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 4+1 협의체 다양하게 부릅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결국에는 해를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한국당이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서 당을 따로 하나 꾸리겠다. 위성정당, 비례한국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단어라 많은 분들이 찾아보셨겠습니다만 18대 친박연대처럼 마치 그 밖에 서자를 뒀다가 나중에 합쳐서 호적을 하나로 통일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가요? 근데 친박연대하고는 조금 개념은 다르고요. 왜냐하면 친박연대는 주로 이제 지역구에 많이 출마하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위성정당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그러니까 지구에 위성이 있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에 위성을 하나 두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튀어나갈 수 없게 속해 있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비례 전문 정당을 하나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캡을 씌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30석에 대해서 준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 제도의 취지는 뭐냐 하면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갖는 정당은 비례대표제에서 의석을 갖고 가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작은 정당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례 의석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정당 득표율은 좀 많은 그런 이제 정당들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자유한국당은 비례 의석을 가져가기 매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미니 정당을 하나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역구에는 출마 안 시키고 비례만 등록을 하는 이런 정당을 만들게 되면은 누군가가 그쪽에 표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한테 그쪽으로 정당 투표를 하십시오라고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정당에서 비례 의석을 갖는다는 거죠. 그럼 자유한국당은 비례 의석을 못 가져가도 그 정당은 비례 의석을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자유한국당하고 그 당을 합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구도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지역구는 일단 다 챙기고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당을 하나 꾸린 다음에 거기 지지도가 3%가 이상이 돼서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든 받으면은 합치면은 비례 의석을 받게 되는 효과를 노린다. 이런 얘기인 건데. 이제 압박 전술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정말 그냥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챙기겠다라고 하면 실제 그냥 선거법 통과되고 나서 비례한국당 얘기를 꺼내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왜 비례한국당 얘기를 벌써 꺼내냐? 사실 그 전략을 노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선거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그 선거법을 무산시킬 그런 방책을 우리도 대책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선거법의 문제점을 부각도 시키고 지금 선거 제도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를 저지하기 위한 압박 전술 중에 하나지 실제로 이게 용도가 쓰일지 안 쓰일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사실 만약에 지금 선거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선거법에 위반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역구는 우리한테 찍고 정당 득표율은 우리한테 해봤자 사표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사표로 만들지 말고 비례한국당에 해서 당신들의 유권자들의 표가 의석수로 연결되게 유권자들이 그 참정권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헌법 정신에 더 부합합니다. 그래서 만약 유권자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면 그건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준연동 형제 이런 걸 도입할 때 독일법 전공자들이 이 부분 위성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도 있다. 비례 정당과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그대로 시행될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궁금한 점이 한국당이 이제 그렇게 정말 이제 이쁩니다. 만약에 그렇게 통과가 돼서 비례 한국당을 만들면 민주당도 똑같이 하겠다고 나서 물론 욕은 좀 먹겠습니다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은 거의 정당이 뒤죽박죽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우리 국민들의 민도가 높지 않다는 전제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차라리 투표하지 않겠다고 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셈법으로서만 나오는 얘기인 것이지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라고 하는 좀 비관적인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당이 받는 지지율에 기초해서
그 당이 정당 지지율을 갖는 그것에 기초해서 예. 그 당이 의석을 갖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지역구에서 만약에 정당 득표율보다 더 낮은 의석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러면은 비례 의석에서 그걸 보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것보다 지금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구에서 당선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정당의 경우에는 비례 의석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가게 하고 정당 지지는 많이 받지만 지역구에서 당선이 잘 안 되는 지역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역주의에 많이 기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비례 의석에서 더 주자 이런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말씀을 저희가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이 민도가 낮은 걸 전제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게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표권, 그다음에 나의 참정권을 실현하는 게 만약에 준준연동형제가 도입됐을 경우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표에 정당의 지역구에도 투표하고 자유한국당에 그다음에 정당 득표도 자유한국당에 해서 사표로 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민주당도 똑같죠. 다른 정당에 할지는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례 한국당이 있다거나 다른 정당들이 그 보수 성향이 있다거나 아니면 진보 성향이 있어서 난 지역구는 뭐 한국당 내지는 지역구는 민주당이 하지만 정당 득표는 다른 정당이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그 선택권을 주는 거죠.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건 국민들한테 이게 위헌의 여지가 있는 게 준연동형제나 이런 부분은요. 직관적으로 내 표가 어떻게 의석수에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 준연동형제 또 캡을 씌우고 거기다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이러는 거는 위헌이다라고 하고는 헌법 소원이 저는 반드시 헌법 소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미니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실제로도 뭐 준연동형 이렇게 부르게 된다면은 그럼 만약에 이 연동형제가 시행이 되면은 어느 당을 찍을 것이냐라는 수많은 그 여론조사 중에 어젠가요, 그젠가 하나 있었는데 실제로 민주당과 한국당은 한 30% 내외로 비슷한 반면 정의당 정도만이 한 10% 조금 넘고 나머지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3% 미만이었습니다. 실제로 시행이 된 이후에 정당 대표율이 어떻게 될지도 가봐야 하는 내년 4월 15일이 돼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한국당은 여하튼 닷새째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주말인데 울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과연 현재 상황에 이 황교안 체제에서의 강경 투쟁이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지도부의 노선은 곧 이제 황 대표의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당의 전반적인 노선이다,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민생법안 그 원포인트 국회는 자유한국당에서도 받아들이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법안 없이 그냥 민생법안하고 국회 예산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예산 부수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테니까요. 그거는 원포인트는 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그걸 민주당이 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원포인트 국회로 민생법안하고 국회 예산 부수 법안을 시키고 나서는 그다음 임시국회를 열면 회기를 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회기 결정의 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거다. 그리고 지금 선례가 있기 때문에 2013년에 선례가 있어서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회기의 결정의 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법률신문에 2일 전에 이게 나왔어요. 아주 자세한 기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본인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민생법안 원포인트 국회도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게 뭐 저희가 나중에 수도권 그 지역을 살펴보겠지만 수도권 유권자들한테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움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여당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저희는 그 여론조사를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4% 정도 빠졌다고 나왔고 한국당은 3% 다시 30% 윗선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강경 노선이 이제 극우 프레임에 갇히고 나면은 총선은 둘째치고 앞으로 대선 정국에선 본인에게는 분명히 해가 될 것이다라는 지적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요. 저는 대선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는 오히려? 있다. 근데 예. 총선 국면에서는 오히려 더 당에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당대표가 나가서 장애투쟁만 하고 지금 뭐 얘기 나온 것처럼 삭발하고 단식하고 예. 지금 계속 또 장애투쟁하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장 앞까지 바로 그냥 그 시위대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저렇게까지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이 보수층 안에서는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중도층을 벗어나는 그 층에서는 소구력이 별로 없거든요. 확장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수도권에서 표심이 움직이는 것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지금 총선을 겨냥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대선을 겨냥해서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그리고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른바 좌파 정권 프레임이라는 걸 가지고 나중에 대선 후보까지 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좀 걱정하는 네. 목소리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선거제 얘기로 돌아와서요. 유성엽 대한신당 창당준비위원장, 군소야당의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중에서 석패율제를 거부한 민주당에게 중진 의원을 석패율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결국에는 석패율제란 것은 중진의 밥그릇 챙기기다라고 비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청년과 여성 정치 신인 순으로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민주당이 이것을 받겠느냐, 연동형 캡 30석 이 손해보는 부분을 군소정당에서 조금이라도 상쇄시키기 위해서 석패율을 내밀었는데 민주당에서 이것을 받지 않자 그렇다면은 중진 의원은 제외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을까요? 예. 저는 뭐 합의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 방향이든 합의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서로 간에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런 이제 선거구제가 얘기가 되는 게 가장 크게 보면은 뭐 비례성, 대표성 얘기도 나오지만 기존의 거대 양당 구도 내에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을 좀 내려놔야지 가능한 선거제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선거제에서 기득권을 내려놨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많이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지금 그 야사당의 경우에는 아니 그 패스트트랙에 원안에 올렸을 때 그때 75석을 비례를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때 다 하기로 약속해놓고 지금 50석으로 줄더니 그 다음에 지금 30석으로 줄고 석패율제도 지금 도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정반대로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 보면은 지금 이제 유성엽 뭐 창당 준비위원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석패율제 순위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역구도 타파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있다고 예. 한다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나 이런 데 의석수를 좀 줄이면서 지금 한 6석 정도 석패율제 의석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뭐 3석으로 줄인다거나 4석으로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최소한 만들어서 민주당이 수도권 내에서 좀 정의당이나 이런 작은 정당들이 완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피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예. 것들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